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공동 징계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년 동안의 조사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계엄군은 50여 차례나 시민에게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종 책임자로는 전두환 씨를 지목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YTN 분석 결과 사고 건수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의회 지도자가 다시 만나 부채 한도와 관련한 벼랑 끝 담판을 벌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부터 한풀 꺾일 전망이지만 6월과 8월엔 예년보다 조금 더울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벌써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째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들며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안 내용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사이 갈등과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행사한 거부권. 윤 대통령은 국회 수기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며 내용과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거부권에 힘을 실었지만 갈등과 국민 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제2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하며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역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거대 야당 일방의 쟁점 법안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계속되는 입법 강행이 야당의 독이 될지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이 될지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양측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제2요구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과 관련해 연대 총파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부권 대상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빠져 아쉽지만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점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으로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자료를 분석해 코인 투자 전반에서의 불법성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집행한 영장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라며 거래 내역부터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코인 투자자금 조성과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주식 매각 대금 9억 8천여만 원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이 규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초기 투자금이 조성됐다면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코인이나 초기 투자금을 건네받고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합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검찰은 이 부분 역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게임업계가 로비 대가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뇌물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관련 로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게임 업체로부터 가상자산을 직접 지급받았다면 그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면 물론 나아가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돼 뇌물죄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코인 의혹 수사팀은 김 의원이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인출한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위메이드와 관련한 수사도 맡기로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것보다 많은 코인을 유통하면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 이 코인이 김 의원에게 흘러간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흐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제 유튜브 방송 이후 두문불출, 또 어제는 국회 상임위조차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물론 그동안 민주당과 정책 보조를 맞춰온 정의당마저 김 의원을 향해 정치권을 떠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직후 친야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의 거액코인 논란은 윤석열 정권 실정 덮기용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하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에 어제는 그간 의욕적으로 참석해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다 김남국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출연 직후 친명계 의원한테서조차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을 정도로 비판 여론이 거센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액수가 몇천 원에 불과하다는 김 의원 해명이 또 거짓이었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탈당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짓말 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 청문회 때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탓은 하지 말라고 비꼬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달라며 소속 의원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연일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민적 불신 앞에 양당은 과연 떳떳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의원직 사퇴 문제가 새로운 여야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거액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메콩코인에 4억 원을 투자해 한때 투자금을 2배 넘게 불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코인 발행사 측이 내부 정보가 제공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메콩코인 발행사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처럼 메타콩즈 NFT를 안 사고 메콩코인만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사코인을 대량 구입한 배경과 관련해 전 세계에 10,000개가 넘는 코인이 있는데 정보를 누군가 줬을 것이라며 내부자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가시도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 위원장이 중앙선관위 측을 상대로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대책을 거듭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그보다 더 기술적인 그보다 더가 뭐죠? 그보다 더 기술적인 아니 현안질의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좀 들으세요.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아 참. 됐습니다. 대반격을 앞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미사일 타격과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은 러시아의 정보를 알려줄 첩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이 홀로 눈길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향하고 창밖을 응시하는 한 여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어 나레이션은 당신 주변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하지 않지만 우리는 원한다며 연락을 당부합니다. 우크라이나 편에선 미국의 CIA가 러시아 기밀을 제보할 스파이를 모집하는 영상입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신경전을 벌입니다. Не располагаю информацией, не знаю. Но убежден, что наши специальные службы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мониторят и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тоже. 기세 싸움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힘겹게 밀어내고 있는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는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찾아가 사기 진작에 나섰고 Ви наближаєте час нашої загальної перемоги, і ви даєте можливість підготуватися нашим тим військовим частинам, які будуть брати участь в наступальній операції. Тому я вам дуже вдячний.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요격했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요격당한 적 없다며 오히려 키이우의 방공 시스템을 폭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Цель удара достигнута. Все назначенные объекты поражены. Высокоточным ударом гиперзвуковым ракетным комплексом «Кинжал» в городе Киев поражен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й комплекс «Патриот» производства США. 우크라이나의 전면적인 대반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럽 평의회 40여 개국 정상들은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물을 전쟁 책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공화당과 벼랑 끝談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의회 지도자들이 백악관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현금이 바닥나는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불과 보름 남짓 남겨놓고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벌인 겁니다. 회동은 일주일간 이어질 바이든 대통령 해외 순방을 하루 앞두고 열렸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상하원의 휴회가 이어져 벼랑 끝談判 회동이지만 이번에도 백악관과 공화당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순방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푸아누기니를 방문하는 데 이어 호주에서 열리는 쿼드 회의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일정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Look, we're going to reevaluate here the rest of the week after the G7.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금융체계를 지탱하는 미국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전 세계적인 패닉이 일어날 거라며 대공황을 경고했습니다. It finds that it could lead to a downturn as severe as the Great Recession. In its simulation, over 8 million Americans lose their jobs.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며 공화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충북에 있는 한우농장 2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우농장에서만 구제역 발생이 보고됐는데 염소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충북 청주와 증평 한우농장 각 1곳씩과 청주 염소농장 1곳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세 농장 모두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사육하고 있는 소와 염소는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이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사고 건수가 늘어난 건 물론 사망자는 무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낮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차량은 대부분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서 우회전을 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달여 사이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 역시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는데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계도 기간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친 사고가 많이 일어난 60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험 요인이 350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 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최근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멀리 두는 방안이 해법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스쿨존은
우회전 구간에 울퉁불퉁하게 블록 포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게 해야 하고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는 전방향 적색 신호 체계를 도입해서 교차로 특성에 맞게 시설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운전자들도 우회전하기 전엔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의무화 계도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역전세와 전세 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얽혀 있어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과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는 제도로 이달 말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금 관리를 해온 최측근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주 송 전 대표의 전 비서관이자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관리를 맡아온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온 이 씨는 돈봉투 자금 출처 가운데 하나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방송 금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신문에서 이르면 다음 달 9일, 늦어도 16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 대리인은 신문에서 JTBC가 해당 녹음 파일을 입수한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의심된다며 사실이라면 파일을 방송에 내보낸 것도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JTBC 측은 범죄 행위를 통해 녹음 파일을 얻었다는 점을 이 전 부총장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200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참사를 막을 순 없었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200일 전 그날을 기억하자는 시민들의 손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광장 분향소에 남겨진 꽃다운 청춘들의 영정사진 앞에도 국화꽃이 매일 놓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절을 올립니다. 미워도 사랑할 수밖에 없던 딸 김도훈님을 기억하며 절합니다. 31배. 참사 200일을 맞아 모인 시민들도 그날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유가족분들이 계속 왜곡당하고 폄하당하고 하지만 국가에선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없고 하는 것들에 화가 나서 계속 연대하게 됐고 오늘도 나오게 됐습니다. 반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 원인은 아직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현실에 유족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5월이면 보통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애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좀 크죠. 그러면서 5월의 달에는 또 더 좀 가슴 아픈 달이 되겠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재판은 이달 들어서야 시작됐는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지지부진합니다. 참사의 과정이 또 정치적인 견해와 관련돼서 사회적인 또 갈등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또 분명히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구조 현장에 나가 힘든 시간을 보낸 이를 위한 치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년 동안의 조사 내용을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계엄군은 열흘 동안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나 시민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응한 계엄군들은 발포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지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왜 광주 시민을 쐈는지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포 책임과 관련한 3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군 지휘계통에 있던 인물들이 책임자로 지목한 건 전두환 씨. 조사에 응한 당시 육군본부 보안부대장은 광주 진압을 현장에서 실행한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을 움직인 건 전 씨라고 말했고, 또 다른 육군본부 차장은 발포가 사실상 전 씨 지시였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어서 계엄군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는 전 씨 주장과 상반되는 점입니다. 다만 조사위는 영구 보존되어야 할 진압작전부대의 핵심 문서가 사라져 전 씨가 발포를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진압작전 관련 부대가 작성한 핵심 문서는 육군본부의 문서관리 보존 기준표에 의해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행방이 묘연합니다. 5.18 이후 실종된 시민을 찾는 조사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3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주 전남 해남의 한 예비군 훈련장을 발굴했는데 유골 3구가 나온 겁니다. 조사위는 유골이 매장된 형태나 각기 다른 군인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을 토대로 행방불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신고를 한 가족과 발굴된 유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중인데 조사는 최대 4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나주, 그다음에 영암, 목포, 그다음에 해남, 강진, 완도, 진도 이쪽에서 실종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하고 있고요. 지난 2020년 5월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후 6개월 동안 국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신군부 핵심 세력들이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은 진상규명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추모제와 전야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5월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유족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저녁에는 광주 시민과 고려인 동포 등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민주평화 대행진으로 전야제가 시작됩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억 3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대부업체 대표 A씨와 공범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금융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80여 명에게서 투자금 355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공범으로부터 매달 투자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았고, 공범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불린 뒤 수익금을 주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어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강릉은 34도까지 오르면서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 또한 짙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인 지금도 강릉 기온은 21.9도로 다소 더운 기온이 남아있고요. 서울이 19.6도, 광주가 17.4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30도 안팎의 여름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8도, 대구가 32도, 강릉은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흐려지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 현상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도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코레일 다음으로 직원 수가 많은 국내 두 번째 공기업입니다. 한때 대졸 신입사원을 1,000명 이상 뽑기도 했던 한전이 올해는 대규모 적자에 발목이 잡혀서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공고를 내고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까지도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적자 때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상반기 공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공채 기회가 많아야 경쟁률도 낮아지고 입사 가능성이 커지는데 뽑지도 않고 계획도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채용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서 심각한 경쟁률을 낳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더 막막하고 그걸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전력 직원은 23,700명으로 국내 공기업 가운데 코레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연봉도 상위권이고 안정된 직장이라 취준생들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역대 최대인 1,153명을 뽑은 이후 공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었고 올해는 규모가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발표한 자구책에서 전력 수요 증가와 신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분 1,600여 명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정원을 496명 줄이기로 해 신입사원 선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초래된 한전의 부실. 피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취업 준비생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단행으로 전기차 차주들의 한숨도 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충전 요금 탓에 경제성이 악화하면서 자칫 전기차 보급에도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내연기관 차량보다 크게 낮은 유지비를 들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70kW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승용차가 급속 충전기로 완충할 때 드는 비용은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지난해 6월에 종료된 데다 또 전기요금도 꾸준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발맞춰 정부는 또 한 번 충전요금 인상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차주들은 울상입니다. 특히 1분 1초가 아쉬운 전기 화물차 차주들 사이에선 비싼 값에 충전 시간까지 오래 걸리는 전기차를 탈 바엔 다시 내연기관 차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SUV를 기준으로 전기차는 평균 13년을 타야 내연기관 차보다 경제성이 우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가파르게 오르는 유지비가 자칫 전기차 보급 노력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자동차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 포럼이 울산에서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진행요원 도움을 받아 조금씩 자동차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거리를 누비는 전기차를 그대로 재현한 모형입니다. 조립하는 사람들은 울산 자동차 포럼 위원들,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려고 만든 포럼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 모인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와 정부 등 17개 기관에서 참여했습니다. 이 포럼은 업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서로 상호 간의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출범식 직후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국내 전기차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연합 환경 규제 강화로 2030년에는 이들 나라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차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내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부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전장화 그리고 전동화 부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안정적인 생태계와 공급망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로 자동차 생태계가 바뀌는 상황. 이번에 출범한 울산 자동차 포럼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을 이끌 길잡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총파업에 나서면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조원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른바 건폭으로 몰아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더위에도 노조원들이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집회는 지난 1일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각 지역에서 상경한 노조원들이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노조에 대한 강압 수사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조합원 수십 명을 구속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선 있는 법도 무시하고 법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다. 양회동 열사에 분신한 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양반하며 구속 수사를 멈추지 않고 무고한 우리 동지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이른바 건폭몰이라는 노조의 비판에 경찰은 수사는 증거를 토대로 하는 것인 만큼 강압 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날 집회 장소 선정을 놓고 노조와 신경전을 벌인 끝에 기동대 5천여 명도 투입했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2개 차로를 점거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대의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총력 투쟁을 예고한 노조는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1박 2일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타결하면서 오늘 예고된 부분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는 어제 저녁 7시쯤 사측과 근무일수 하루 축소를 포함한 7.9% 임금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됐던 부분 파업을 철회하면서 오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근무일수 단축과 임금 인상률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현재 시각 16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 한국 돈 5억 8천만 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유럽연합 EU가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현지 시각 16일 암호자산시장법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새 규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영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힘겨운 전쟁 와중에도 부패 척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국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대법원장을 구금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패와의 전쟁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대법원장. 소파 위에 쌓여있는 달러 뭉치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금고에도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На цей час затримано голову Верховного суду і вживаються заходи щодо перевірки інших осіб їх причетності д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правопорушення. 반부패국은 대법원 지도부와 판사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음모를 적발했으며 현재 긴급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와중에도 부패 척결에 열심인 것은 만연한 부패 때문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80개국 중 116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희망하는 유럽연합 EU 가입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유럽연합이 부패 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집권 이후 뇌물 문화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패 척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녹색산업 법안을 현지 시각 16일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이 담겼습니다. 브리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총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0%에서 15%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 마련한 이 법안에는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25에서 4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됐지만 기업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는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사 대상 기업 4,500개 가운데 58%가 여전히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은 평균 2.5일 출근하는 것으로 집계돼 주 5일 근무 중 절반 정도만 사무실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의료 분야에 활용하려면 허위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적했습니다. 이어 챗GPT와 구글의 바드 등 거대 언어 모델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WHO는 건강 분야에서 향후 거대 언어 모델이 발휘할 다양한 순기능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엄격한 검증과 감독을 거쳐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그룹 산하 기업인 아우디의 전 최고 경영자가 2015년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영진 중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루페르트 슈타들러 전 CEO는 사기 혐의 공판에서 더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했다는 것을 자인한다고 밝혔다고 독일 DPA 통신이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슈타들러 전 CEO가 포괄적인 자백을 하고 110만 유로, 한국 돈으로 16억 원의 부과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약속했습니다. 판결은 오는 6월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올해 43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은 예년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특전사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사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여전한 1980년 5월 그날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아물게 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광주광역시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특전사 동지 회원들이 5월 영령들 앞에 헌화 분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 시민을 작전명 화려한 휴가로 무자비하게 진압한 특전사 동지 회원들이 처음으로 참배한 겁니다. 43년 전에 우리가 5.18의 그 정신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이제 서로 다짐하기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혈 진압한 특전사의 진정한 사죄가 먼저라며 일방적 참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광주 항쟁 진압에 참가한 특전사 동지 회원들의 참회와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발표는 바퀴만 해라 그랬어요. 차바퀴. 그런데 뭐 사격하다 보면 차바퀴만 이렇게 쏴주면 좋을 텐데 뭐 사람한테도 이렇게 분명히 쏠 거다 제가 짐작을 했었습니다. 5월 단체는 당시 공수부대의 시신 처리반이 가동된 만큼 아직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안매장의 실체가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고백으로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끝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신 손자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묘비를 옷으로 닦으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4단장으로 5.18 진압에 나섰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대원 씨도 몇 년째 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직접 진압했던 공수부대원과 신군부 후손의 사죄가 꽃잎처럼 쓰러진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총 상금 13억 원이 걸려있는 KPGA 코리안 투어 SK텔레콤 오픈이 내일 제주 핑크스 골프 코스에서 개막해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탱크 최경주와 국내 장타자 정찬민, 김비호가 1, 2라운드 같은 조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6회째를 맞은 SK텔레콤 오픈에는 국가대표 선수 3명을 포함해 총 147명이 출전하며 우승자에게는 4년간 투어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대전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맞선 연장 10회 초 노진혁의 2점짜리 홈런으로 3대1로 이겼습니다. 롯데는 20승 11패를 기록하며 SSG와 반게임 차가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삼성과의 경기에서 2대1로 뒤진 7회 초 삼성 불펜을 난타하며 대거 7점을 뽑아냈습니다. 8대2로 역전승을 거둔 기아는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T는 LG를 12대7로 이겼고 두산은 키움을 4대1로, NC는 SSG를 5대3으로 이겼습니다.
연일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강원 동해안에는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강릉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6도, 대전은 15.6도, 안동은 12.8도, 강릉은 2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에서 10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과 광주는 31도, 대구는 32도, 포항은 33도, 강릉은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흐려지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 현상도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